20년도 11월 인문지문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제목이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라고 하는 글이에요.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라고 하는 글을 이제 이병적 씨가 쓰셨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프레게라고 하는 인물 나옵니다. 프레게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독일의 수학자예요. 그리고 또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인문지문인데, 프레게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이런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글입니다. 항상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러셀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프레게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들을 나타내는 고유의 이름은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그래서 고유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 철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 중에 의미 지칭 이론에 따르면 이라고 한 가지 이론이 등장합니다. 자, 얘는 기존의 이론이에요. 자, 지금까지 있던 기존의 이론이 의미 지칭 이론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프레게가 새로운 이론을 내놓을 겁니다. 자, 새로운 이론을 내세운 사람은 프레게입니다. 자, 원래 이론에서 계승하거나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원래 이론에서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새로운 이론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프레게는 어떤 의도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지시체 그 자체이다. 자, 의미 지칭 이론의 정의입니다. 개념이에요. 고유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시체 그 자체이다. 예요. 자, 의미 지칭 이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시체 그 자체이다. 고유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지시체 그 자체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에 따르면 금성이라고 하는 고유 이름은 금성 자체이다. 자,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시. 금성이라고 하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금성 자체이다. 하지만 프레게는, 자, 하지만이기 때문에 프레게는 의미 지칭 이론이 아니죠. 다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프레게는 이러한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의미 지칭 이론에 대해서 프레게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여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여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 이게 바로 프레게 이론의 정의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서 무엇을 설명했느냐? 고유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고유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 자,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의미 지칭 이론에서는 지시체 자체를 고유 이름으로 했는가 하면, 새로운 이론에서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서 고유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라는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밝힌다. 또 한 번 나왔어요. 문제를 밝힌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비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문장을 보자. 자, 예시가 있죠. 샛별은 샛별이다. A는 A이다. 자,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동어의 반복이다 라고 되어 있죠. 샛별은 샛별이다. 반복했어요. 두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샛별은 개밥 바라기이다. 자, 얘는 똑같은 샛별이라고 하는 거를 두 번 사용한 게 아니라 개밥 바라기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죠.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샛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사실 둘 다 금성을 지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프레게의 이론에서 봤을 때는 샛별은 샛별이다, 개밥바라기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같지 않냐? 우리 프레게의 말은 아까 봤듯이 구분을 합니다. 우리 고유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시체와 뜻을 구별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프레게에 의하면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에서 1과 2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그쵸? 금성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어차피 여기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같다면 그럼 그 둘은 같은 것이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 의미를 봤듯이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프레게는 기존 이론이 의미 지칭 이론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지만 프레게의 입장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죠. 왜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느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의미 첫 번째는 1번은 샛별은 샛별이다는 동어의 반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어의 반복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두 문장을 다르게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닌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위에서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는 것. 이게 프레게의 생각이요. 즉 프레게는 다시 한번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해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의를 분명히 내려준다는 거예요.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뜻, 그리고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는 뜻,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자,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지시체인 금성을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이론이었던 의미 지칭 이론이었다면은 같은 대상이니까 같은 제시 방식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샛별과 개밥바라기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제시 방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동어 반복, 그리고 하나는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에요. 자, 프레게는 이처럼 동일한 지시체의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인 다시 나옵니다. 샛별과 개밥바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는 다른 뜻을 가진다고. 자, 여기 있는 뜻입니다. 지시체가 아닌 뜻이에요. 자, 따라서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가 아니기에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까 나온 거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뜻의 차이로 인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인식적 차이가 생긴다. 우리가 샛별과 개밥바라기를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자, 우리 2번과 3번 문단은 프레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기존 이론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4번 문단은 한정 기술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덧붙여주는 문단입니다. 한정 기술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한정 기술구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어요.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 자, 예를 들어, 자, 예시 사용하고 있고요. 정의 사용하고 있고요. 프레게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 요거 표시, 우리 책 표시라고 했습니다. 저자와 같은 한정 기술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붙는 이 설명하는 내용을 한정 기술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 이것들은 고유 이름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다른 제시 방식은 각각 다른 뜻을 가진다. 자, 지시체와 뜻이 다르다. 지시체와 뜻이 구분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지시체와 뜻은 다르다. 그리고 구분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한편 문단이 바뀌어집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는 지시체와 그리고 뜻을 구별해라 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관념과 뜻이에요. 관념과 뜻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자, 이거 A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 문제를 풀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 내적 이미지이다. 관념에 대한 정의 표시해 놓고 이제 문제 풀 때 관념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뜻은, 자, 관념에 대해서 정의 내렸고요. 두 번째 뜻에 대해서 정의 내립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뒤에를 집중해서 읽으시면 돼요. 프레게는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여기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 같다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미지칭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우리 프레게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는 의미지칭 이론에 대한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체가 한 가지로 계속 통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뜻은 또 관념이랑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고유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자, 의미지칭 이론의 단점이 마지막에 한번 제시가 되는데요. 유니콘과 같이 지시체가 만약에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러한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의미지칭 이론은 이러한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은 지문 읽고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이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1번 기존의 이론을 비판한, 기존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의미지칭 이론이에요. 의미지칭 이론을 비판한 새로운 이론. 자, 새로운 이론은 우리 프레게의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샛별이랑 개밥바라기가 나왔어요.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로 문제를 읽자마자 풀 수 있겠죠. 쓰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의 이론은 의미지칭 이론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느냐? 새로운 이론인 프레게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무슨 예를 들어주고 있느냐? 우리 샛별이랑 그다음에 개밥바라기라고 하는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 특정 학자가 주장한, 특정 학자라고 하면 누가 나오냐면은 프레게가 나오겠죠. 자, 프레게가 주장한 이론의 변천 과정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내용을 적은 건데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풀 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시랑 이제 공시를 구분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통시라고 하는 것은 종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종적으로 연구를 하고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공시라고 하는 것은 횡적으로 연구를 하고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자면은 통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하나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단어를 선택해서 이 단어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변화 과정을 쭉 살펴보는 걸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뭐 훈민정음이다 그러면 얼굴 같은 경우는 전체를 말했다가 점점점 의미가 축소되면서 얼굴 부분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예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공시는 무엇이냐면 지역을 하나로 정해놓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이 한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시라고 하는 건 시간을 통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관통해서 쭉 흘러가는 그 시대 순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은 없죠. 변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론 하나만 나왔어요. 3번 상반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상반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프레게가 의미지칭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상반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뒷부분에도 역시 틀리는 거 있어요. 두 이론을 절충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안 되고요. 4번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또 각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의미 지칭 이론의 단점이 제시가 되어 있긴 했지만 우리 프레게 이론에서는 뭐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설명하고 있죠. 5번 특정 학자가 프레게가 자신의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프레게는 의미 지칭 이론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새로 만듭니다. 자, 단계별로 밝히고 있다?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갑시다. 보기에 프레게 이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었습니다. 윗글에 A를 참고해서 아까 A 부분 표시했던 부분이에요. 보기에 A부터 C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그거 나오겠네요. 지시체랑 그 다음에 뜻을 구분해라 라고 했고 또 뜻이랑 관념을 구분해라 라고 했거든요. 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풀 수 있게 보기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 우리 가족들은 천문대에 가서 밤하늘의 달을 보았다. 밤하늘의 달은 우리 의미 지칭 이론이라고 하면 한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프레게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지시체 그 자체가 되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지시체이고요. 그날 우리는 하나의 망원경을 통해 달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자, 우리 가족이 나눈 대화 속에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다. 사람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화 속 우리가 나눴던 그 대화 속에 있는 달의 형상은 모두 다 보름달이면 전부 다 보름달을 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같았다 라고 하는 거는 보름달, 뭐 초승달, 상현달 이렇게 모양이 누가 봐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얘는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얘는 객관적인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객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을 하는 거니까요. 지시체랑 뜻을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날 망원경의 렌즈에 거쳐 망막에 맺힌 달은 우리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됐다. B는 같은 거고 그 다음에 C는 다른 추억이에요. 다른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관념 되겠죠. 우리 관념의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다르다라는 것만 봐도 관념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지시체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미 지칭 이론에서 말하는 그 고유 이름은 무엇인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어요.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프레게 입장이에요. 새로운 이론이네요. 의미 지칭 이론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프레게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구분해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옆에 도형이 그려져 있고요. 보기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요 A와 B의 교점이에요. 가는 A와 B의 교점이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B와 색깔을 바꾼다면은 구분해서 알아야 되니까 자, B와 그 다음에 C의 교점이에요. 자, 이곳의 지시체는 0이다. 둘 다 0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0은 A와 B의 교점이다. A와 그 다음에 B의 교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개밥바락이랑 또 샛별, 금성 이렇게 나눠서 하듯이 똑같이 이 5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다 같은 것들이지만 자, 프레게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가와 나는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했습니다.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했죠. 뭐라고 하는 뜻은 서로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색깔 좀 다르게 표현했죠. 가에서 만나는 지점 그리고 나에서 만나는 지점 다릅니다. 위치는 같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는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자, 이거는 한정 기술구를 말하는 거고요. 고유 이름으로 볼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고유 이름으로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자, 가와 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조건이 있었어요. 본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다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가, 자,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치하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 나와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본문에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관념에 대한 뜻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뜻이 공적이면서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내적 이미지가 일치하면 안 되겠죠. 달라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겠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자, 다에 대한 제시 방식에는 가와 나뿐만 아니라 A와 C의 교점도 포함할 수 있겠군. 당연하죠. 가도 O, 나도 O, 교점도 O니까요. 맞죠? 자, 라는 O는 O이다 라는 문장과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차이가 있어야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군. A와 B의 교점이랑 O의 뜻에 차이가 생깁니다. 인식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 남았네요. 자, 이 글을 참고할 때 의미 지칭 이론에서, 의미 지칭 이론이니까 우리 기존 이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프레게 이론으로 문제 2개 풀었고, 그 다음에 의미 지칭 이론에서 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 기억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론하라고 합니다. 그럼 기억을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유니콘이네요. 유니콘이 존재하지 않는 지시체인데 고유 이름을 의미한다 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점이에요. 의미 지칭 이론의 단점입니다. 자,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고유 이름은 다수의 지시체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자, 반대로 써있죠. 우리 고유 이름과 지시체 하나씩 있는 거 같다라고 한 게 의미 지칭 이론이니까 이거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고유 이름과 지시체는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겠군. 완전 반대로 써놨어요. 고유 이름은 지시체 그 자체를 가리킨다.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음 3번,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본다.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이다. 요거 맞고요. 지금 이거 1번과 2번은 다 이걸 그대로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4번,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의미 지칭으로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유니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음,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니죠.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혀가지고 다른 정보가 아니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체이면서 하나의 지시체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3번에 있는 선지 내용을 그대로 반대로만 써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저렇게 16, 17, 18, 19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 문제만 풀었는데요. 다른 지문에 비해서는 그래도 문제수가 적고, 보통은 4문제에서 6문제 나오는데 이 중에 4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지문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이론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프레게 이론. 이 프레게 이론이 의미 지칭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을 해서 그것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7번과 18번은 뭐 같은 맥락으로 문제를 푼 거였고요. 16번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19번은 반대로 의미 지칭 이론은 뭐냐라는 것을 찾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